자, 문제 읽어보죠. 98회. 자, 다음 자료만을 이용해서 2022년 제1기 확정신고 기간 4월부터 6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부속서류, 우리 부속서류 여태까지 배웠던 거 있죠? 걔랑 과세표준 명세의 작성은 생략, 불러오는 데이터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하고. 배점 보이세요? 7점이라고? 세요, 여러분들. 신고서는 연습 계속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4월달부터 6월달 들어가면 되겠죠? 신고서. 자, 그러면 일단 신고서를 들어갑니다. 여기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오세요. 자는 4월부터 6월. 네, 그럼 실제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됐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넣거나 안 넣거나 그래야 돼요. 안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일단은 매출 자료 볼게요. 매출 자료가 우리 빨간색 쪽에 나왔죠, 여러분들? 맞죠? 신고서 빨간색. 여기 매출 자료 볼게요. 자, 첫 번째 점 보니까, 자, 전자세금계산서 과세매출액. 근데 영세율 매출이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얘는 10% 매출도 들어가 있고 영세율 매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해석하면. 그래서 보니까 자, 공급가액은 4억 원인데 세액은 3,500이래요. 그럼 우리가 이 중에서 영세율 매출이 얼마 있다는 얘기예요. 해석하시면. 5천만 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 매출은 3억 5천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여기 10% 곱하면 3,500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4억 원에 100만 원 뗄게요. 4억 원의 매출 중에서 3억 5천은 10%고 나머지 5천만 원은 0% 세금 계산서다 이렇게 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질문. 그럼 여러분들 3억 5천은 어디에 들어가면 될까요? 이거 10% 과세 매출 세금 계산서인 거잖아요. 그럼 3억 5천 어디다 들어가면 될까요, 여러분들? 신고서 보시면. 그렇죠. 1번이 1번. 1번. 10% 과세 매출 세금 계산서 만나는 지점 입력하시면 돼요. 알죠? 그래서 여기 매출이에요, 빨간색이. 매출인데 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 딱 조심하실 거예요, 이거. 조심하실 게 여기는 금액이니까 여기 세액 금액이 나뉘어져 있어요. 즉 여기는 공급 가액 입력하는 거지 공급 대가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공급 가액인지 공급 대가인지 진짜 잘 보셔야 돼요. 가끔씩 공급 대가로 줄 때 있거든요. 나누기 1.1 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럼 여기에다가 3억 5천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셨나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 매출이란 얘기잖아요. 그 몇 번에 집어넣으면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5번이에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영세율 매출 빨간색이니까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5천만 원.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점 볼게요. 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 공급가액은 500, 세액은 50. 그럼 요거는 매출 쪽에 카과 내지는 현과죠? 맞죠? 몇 번에 넣으면 될까요, 여러분들, 이거? 그렇죠. 3번. 잘하셨어요. 맞아요. 3번. 그래서 3번에 얘가 500.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되셨을까요? 잘하셨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자, 정규 영수증 외니까 적격증명 서류 아닌 이 뜻이죠? 적격증명 서류 아닌 과세 매출액 공급가액 70, 세액은 7만 원. 근데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고요.
당사가 영위하는 업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님. 이 말은 뭐 듣고 버리셔도 돼요. 시험에는 이거 너무 난이도 세서 우리가 그 사자 들어가시는 분들은 현금 영수증 발급 안 하면은 가산세 뚜려 패거든요. 맞죠? 근데 현금 영수증 발급 안 했다고 가산세 없다 그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는 누가 봐도 건별이죠. 적격 증명 서류 아닌 10% 과세 매출이니까. 되세요? 요거 몇 번에 갈까요? 세 번째죠. 그렇죠. 4번입니다. 4번 잘하셨어요. 4번이 건별 입력하는 곳이에요. 자, 우리 그 매출 쪽에 기타가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는다 그 뜻이었죠. 맞죠? 또는 지금은 얘 때문에 그래. 정규 영수증이 아닌 매출분. 그죠? 그래서 4번이 건별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 70 됐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이요. 해외 직수출액 4천만 원. 어디다가? 그렇죠. 6번이죠. 왜냐하면 직수출 영세율이고요. 외국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못 읽죠? 그래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는 매출. 그죠? 그래서 6번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네. 4천만 원 6번에 넣으시고. 핵심은 요 마지막 점이에요. 매출의 마지막 점. 자, 매출의 마지막 점이요. 자, 회수기일이 2년 6개월 지난 외상 매출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님 1,1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게 뭐냐면 그 우리 278페이지에 맞나? 278페이지일 거예요. 거기다 278이라고 적어두시면 돼요. 그 대손색 공제 사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우리가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인데 2년 이상 지난 거. 맞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제외야. 밑줄 쳐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죠? 그럼 이건 대손색 공제가 가능함, 이 뜻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럼 얘는 몇 번에 넣으면 될까요? 그렇죠. 8번은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8번에 대손색 가감, 대손된 세액을 더하거나 빼거나. 맞죠? 자, 그럼 8번인데 금액 막혀져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8번 이 하늘색이 임명 못 합니다요? 그럼 세액에 커서가 가야죠. 저 얼마 입력해, 세액에? 세액이에요? 얼마? 그렇죠. 100만 원. 자,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부호. 부호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왜요? 우리가 대손세 공제가 뭐예요?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해 주겠다 그거잖아요. 그럼 차감하면 매출세액에서 마이너스가 돼야 납부가 덜해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100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처음 연습하시니까. 만약에 이거 회수했다라고 하면 그냥 부호 100만 원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그때는 토해내야 되니까. 이거 나 마이너스 안 했네. 마이너스 100만. 자, 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가 딱 좋아요. 딱 모든 걸 대비하게끔 만든 문제여가지고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매출 자료 했고, 자, 이제 매입 자료 볼게요. 매입 자료. 자, 매입 자료 보니까 첫 번째 점에 세금 계산서 수치라고 돼 있죠. 세금 계산서 수취한 매입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석해 보면 맞네. 자, 첫 번째가 일반 매입, 즉 감가상각 자산 아닌 자산을 매입했다라는 뜻이고, 2억 5천만 원 부담했고 2,500만 원의 세액을 부담했어요. 그럼 일단 얘 어디다 입력할까요? 11번? 11번은 감가상각 자산인데 여기 고정자산이잖아요. 일반 매입이니까 10번 쪽에 가야죠. 그렇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10번에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일반 매입. 오케이? 그래서 2억 5천과 근데 여기 매출 쪽은
과세하고 영세가 구분되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입력했죠. 네, 매입 쪽은 과세하고 영세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세액도 별도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럼 2,500 잡으시면 되겠죠? 2,500 되셨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두 번째 칸이에요. 세금 계산서 수치분의 두 번째 칸이 중요합니다요. 자, 접대성 물품 매입 100만원, 10만원. 그러니까 접대 목적으로 물건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 받은 거잖아요. 요거 몇 번에 넣어요? 몇 번에? 그렇죠. 이게 핵심이야. 왜냐면 얘 세금 계산서 받은 거죠. 받은 거면 공제든 불공제든 자시고 무조건 넣어야 돼. 10번 또는 11번에. 알죠? 근데 별도로 언급 없으면 다 일반입니다,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일단 무조건 10번 또는 11번에 넣습니다. 알죠? 그러면 요 100만 원은 10번에 얹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2억 5,100만 원으로 바꾸셔야 되겠네. 그래서 2억 5,100만 원, 2,510만 원. 이렇게 돌리시면 되겠네. 이게 중요해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자 보시면 이것도 자의적 해석 금물인 게 여기 보시면 세금 계산서라고 돼 있지 전자라고 안 돼 있죠. 그래서 전자든 종이든 세금 계산서는 세금 계산서 속에 다 넣으셔야 돼요. 맞죠? 여기도 자의적 해석 금물. 자,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수치분 세 번째 칸 볼게요. 자, 기계장치를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 받은 게 3천만 원이 있대요. 몇 번에? 그렇죠. 얘는 11번이죠. 왜냐면 감가상각 자산이니까. 맞죠?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을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 받았어요. 맞죠? 그래서 11번에 넣으셔야죠. 예, 3천만 원과 네, 300만 원. 되셨나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아까 뭐였어요? 여기. 요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 일반 매입 쪽에 우리가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 들어가 있잖아요. 접대 목적이요. 되세요? 그럼 얘는 다시 드러내야 돼요. 매입세 공제 받을 거고 해야 되는 거니까. 어디서? 그쪽 여기 있죠. 16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있잖아요. 여기에서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는 한 번 더 드러내야 매입세 공제액만 추려지거든요. 그죠? 16번 클릭해 보세요. 16번 아마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오른쪽에 명세가 뜨는 건 오른쪽에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럼 16번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뭐 뜰 거예요. 맞죠? 16번 클릭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명세서가 떠요. 그죠? 여기에다가 입력해야 왼쪽에 반영이 되는 항상. 됐죠?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요 16번 쪽에 50번부터 52번이잖아요. 그죠? 그럼 딱 해석해 보면 50번은 전액불공제 입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1번은 우리가 겸용사업자 우리가 일부 불공제 되는 거 있죠. 그게 51번이고 52번은 매입자가 띄어 먹었을 때. 매입자가 띄어 먹으면 여러분들 매입세 불공제 돼야죠. 띄어 먹으면. 근데 우리 시험에 여태까지 51, 52는 출제한 적이 없어요. 신고서에서는. 지금 전액불공제잖아요. 접대비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 50번에 한 번 더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100만 원하고 10만 원. 이렇게. 그럼 16번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굳이 해석을 하면 얘죠. 뭐냐면 보시면 내가 세금 계산서 받은 게 매입세액이 총 여기 2,810만 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죠. 여기 있죠. 2,810만 원이 내가 매입세액 총 부담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10만 원만큼은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800만 원의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겁니다.
굳이 해석을 하자면 아셨죠? 그래서 일단 세금 계산서 받은 건 무조건 넣고 10번 또는 11번에 넣고 불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 16번에서 한 번 더 드러내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자료로 와서 자, 첫 번째 점에 네 번째 칸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세금 계산서라는 뜻이 되겠죠. 요거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혹시 하면? 10. 한번 보세요. 화면. 제 화면 말고. 여러분들 화면. 10. 2번, 그렇죠. 12번에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세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12번에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은 12번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도 클릭하면 오른쪽에 명세서 또 뜰 거예요. 그죠? 그럼 12번과 관련된 명세서니까 이쪽을 봐야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럼 어디다가? 그렇죠, 38. 세금 계산, 예정 신고 때 누락한 매입 세금 계산서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좀 잘하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정 신고 누락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입력하시는 거. 그래서 여기에 300과 30만 원.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면 12번에 알아서 들어갑니다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쪽 볼게요. 두 번째 점. 자, 신용카드 사용분 매입 내역이니까 세금 계산서 아닌 놈이죠. 그죠? 자, 일반 매입이 2,500만 원, 세액이 250만 원이대요. 요거 몇 번에 넣으면 될까요? 10, 그렇죠. 4번. 세금 계산서 아닌데 매입세 공제액. 되세요? 그래서 14번을 클릭하시면 얘도 오른쪽 5시 방향에 명세가 있어요. 그죠? 얘도 5시 방향 쪽에. 그럼 얘는 누가 봐도 의제 매입은 아니죠? 맞죠? 의제 매입은 면세농산물 쪽이니까 몇 번에다가? 저 41번에다가 잘하셨어요. 맞아요. 41번에다가 2,500만 원과 250만 원.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칸 볼게요. 두 번째 칸. 두 번째 칸도 중요해요. 두 번째 칸은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진짜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칸은 사업무관 매입이니까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신용카드인 거잖아요. 요거 어떻게? 요거는 입력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밖에 공제잖아요, 여러분. 제목이.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건 공제라고 써 있죠. 아예 메뉴 자체가. 메뉴가 공제이기 때문에 얘는 불공제된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건 입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알았죠? 세금 계산서는 수치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불공제도 넣는 거고. 알았죠? 세금 계산서 아닌 건 그 밖에 공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불공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 분들이 계시냐면 일단 안 넣는다라는 건 알았어요. 맞죠? 일단은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니까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안 넣는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불공 쪽에 또 입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뻥 치실 거예요. 왜 불공에 입력하면 안 되냐고. 그죠?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보시면. 자, 설명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잘 보세요. 자, 만약에 이랬죠. 내가 만약에 아까로 따지면 내가 업무 무관한 세금 계산서 받았대요. 그래서 200만 원 받았어. 여기 20만 원 이렇게 넣고. 그럼 조심하실 게 뭐냐면 매입세액 불공제는요. 납부를 더하라는 게 아니라 매입세액을 안 빼주겠다래요. 매입세 공제는 납부세액이 줄죠. 매입세 공제되는 것만큼 납부세액 줄잖아요.
그럼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 것만큼 납부세액이 안 주는 거지 납부를 더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여기다 보시면 여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뺀 게 납부세액이죠. 그죠? 요게 납부세액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매출이 하나도 없어요. 제로. 근데 내가 매입세 공제받을 게 20이래. 그럼 빼는 거죠. 그러면 20만 원만큼 환급을 받는 거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내가 매입세 공제가 안 된대요. 그럼 매출세액 제로. 매입세 공제 안 됨. 20만 원 못 뺨. 그럼 납부세액이 0이죠. 그러니까 매입세액 불공제는 납부를 덜 하는 게 아니에요. 뺄 걸 못 빼주겠다 그 뜻입니다요. 오케이?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요거예요. 뭐냐면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건 일단 받았으니까 무조건 넣고 시작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공제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불공제에서 한 번 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매입세 공제액이 없잖아요. 0.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이거 신용카드 쪽에 해볼게요. 그럼 신용카드는 그 밖에 공제 매입세, 공제되는 것만 들어오죠? 그럼 여기다가 안 넣는다면서요? 오케이? 안 넣는데 만약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넣어봐요. 맞죠?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납부할 세액이 20만 원이 돼버려요. 말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세액 불공제는 매입세액 빼줄 걸 안 빼준다 그 뜻이니까 세금 계산서 받은 불공제는 넣었다가 드러내서 매입세액을 공제 못 받게 만드는 거고. 이해되세요? 신용카드 쪽 불공제는 우리가 안 넣고 안 드러내야 매입세 공제 받을 게 0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넣고 드러내고 안 넣고 안 드러내는 거예요.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좀 어렵죠, 이게. 좀 조심하시기 여러분들. 다시 4월달로 볼게요. 그래서 얘는 조심하시기 여기 불공제 넣으면 안 됩니다요. 맞죠? 안 넣고 안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야 매입세액을 안 빼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처음 어려우니까 좀 나중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 칸. 자, 비품 매입이래요. 요거 비품은 업무와 관련이 있죠? 이거 어디다 넣으면 될까? 어디다? 42번, 그렇죠. 42번. 42번에 고정자산 쪽이죠. 감가상각자산. 그래서 감가상각자산이고 얘는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신용카드인데 여기에 500만 원과 50만 원 잘해줬어요.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하나 더 있어요. 뒷페이지 연습시키려고 진짜 무지하게 어렵게 냈어요. 자, 한 페이지 넘기시면 700페이지. 기타 자료 있죠? 기타 자료. 기타 자료. 자, 첫 번째 점. 예정 신고 때 환급받지 못한 세액이 80만 원 있다라고 돼 있죠. 요거 확정 신고 때 이제 빼주잖아요. 신고서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쭉 눈을 훑어보시면 눈에 보일 거예요. 환급세액, 예정 신고 미환급세 입력하는 날. 몇 번이에요? 그렇죠. 21번 보이세요? 21번? 신고서 21번에 여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있어요. 근데 금액란 막혀져 있죠? 그래서 여기 밭 쪽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꼭 줘요. 시험에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얼마냐면 문제에서 80만 원. 그죠? 네. 그래서 여기 21번 쪽에 적어주시면 되겠고 80만 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이요. 자,
당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로 전자신고 보이세요? 같은 말입니다. 홈택스 나와도 전자신고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아까 이거 10,000원이라고 했죠. 전자신고세 공제 10,000원. 네, 그럼 여러분들 오른쪽에 명세서 있을걸요 아마? 여기 예정신고 미완급세 같은데 클릭하면 여기 오른쪽 한시 방향에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에 전자신고세 공제 54번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그럼 여기도 세액만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10,000원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10,000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대비하는 데는 모든 걸 대비하는 데는 제일 좋아요. 좋아서 이 문제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요 회차가 세무 1급보다 합격률 낮은 회차거든요. 13%의 합격률이 요 회차가.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풀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제 실제 나중에 98에 풀지 마시고. 근데 우리 지금 처음이니까 대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거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 문제 하고 쉴게요. 한 문제 하시고. 자, 99회가 가산세가 없는 문제입니다. 99회.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689. 689. 자, 689페이지. 자, 회사는 992번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들어보실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런 거 낚이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하나의 증빙밖에 안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 신용카드로 결제한 상품 매출이니까 카과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 비고란에 전자세금 계산서 미발급이라고 돼 있죠. 나중에 이거 가산세 배우시면 우리가 법인은 전자 무조건 발급해야 되거든요. 전자 무조건 발급해야 되는데 전자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때려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를 배우시면 여기에 이제 현혹이 돼요. 근데 얘는 신용카드 매출이니까 신용카드 전부 발급했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발급했죠. 그럼 세금 계산서 미발급한 건 잘한 거 잘못한 거? 잘한 거예요. 원래 하나의 증빙 발급했잖아요. 그럼 세금 계산서 발급은 또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었어야 되는데 안 한 놈은 나쁜 놈이지만 안 했어야 될 거 안 한 건 잘한 거예요.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런 거 현혹 좀 되지 마시고. 자, 다시 992 회사 들어오셨죠? 자, 2번 좀 부탁드려요.